흙 묻은 우편물을 받은 세종시 마을 주민들이 집배원에게 오히려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눈길에 넘어져 우편물에 흙이 묻자 직접 사과 편지를 써서 배달해 주민들이 집배원의 노고를 알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그동안의 선행으로 주민들에게 감사패까지 받게 된 강석철 세종우체국 집배원을 사건 현장에서 만나봅니다. 가슴 따뜻하고 훈훈한 사연 속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함께 사는 세상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인공은요. 흙이 묻은 우편물을 배달한 집배원 이야기네요. 네. 지난달, 그러니까 1월이죠. 1월 7일 낮 12시 세종시 영칠리에는 진눈깨비가 내렸습니다. 제가 네. 날씨까지 명확하게 아는 이유는 바로 그날 오늘의 주인공 중에 한 분인 강석철 집배원님이 그 길을 지나갔기 때문인데요. 궂은 날씨에도 세종우체국에 근무하고 있는 강석철 집배원은 오토바이를 끌고 우편물을 싣고 세종시 영칠리 산골 마을을 찾아갑니다. 근데 진눈깨비라는 게 눈과 비가 막 섞여서 오다 보니까 길이 언 것도 아니고 막 질척질척 굉장히 미끄럽죠. 예. 거기를 이제 오토바이로 가다 보니까 그만 미끄러져서 넘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편물이 다 쏟아지진 않았습니다만 한 6, 7개의 우편물이 이제 바닥에 떨어져서 당연히 진흙에 묻었겠죠.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닦으려고 했지만 뭐 종이에 묻은 것까지 어떻게 지워지겠습니까? 누런 예. 자국이 남아있는 6, 7개 우편물을 들고 집배원께서는 강석철 집배원께서는 이제 가슴이 아프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흙바닥에 쏟아져 버리니까 보시다시피 저렇게 이 흔적이 남은 겁니다. 네, 강석철 집배원이 바로 그때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했을까요? 강 집배원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진눈깨비 오던 날에 아무래도 시골길이다 보니까 흙길도 있고 그다음에 이끼도 끼어 있는 곳이 있고 그래서 미끄럽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넘어졌을 때 제가 우편물 젖지 않게 하려고 빨리 걷어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흙하고 같이 묻어서 젖었더라고요. 그래서 흙도 닦고 말려보기도 했는데 마을에 도착할 때까지 우편물이 마르지도 않고 또 흙 묻어서 얼룩도 지어 있고 일단 죄송하다고 넘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닦아도 이렇게 안 지고 하니까 죄송한 마음에 제가 손으로 글씨를 써서 메모를 남겨드렸어요. 죄송하다고. 네. 그 상황을 맡게 된 강 집배원도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전달하지? 그래서 주민들을 못 만나서 거기에다가 죄송합니다 메모를 남기고 가셨다는데 자, 그 이후에 이제 우편물 주인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주민들 아마 봤을 때는 화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뭐고 이러면서 예. 막 흙투성이잖아요. 그래서 화를 냈는데 그래도 안에를 살펴보니까 손편지가 하나 딱 들어있는 겁니다. 예. 거기에 내용이 또 있어요.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고 미안합니다. 그걸 받았을 때 오히려 화낸 게 좀 더 미안한 상황으로 네.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집배원님이 그걸 다 닦고 해봤는데 안 된 것 같아요. 안 됐대요. 예, 그래서 예. 어쩔 수 없이 손편지를 썼고 이 주민들은 그거 보고 가슴이 좀 뭉클하고 찡해졌다고 하네요. 예. 오히려 이렇게 된 사연이었구나를 알게 된 마을 주민들 마음이 뭉클해졌다고 하는데 6.1선 이장님 이야기도 듣고 오겠습니다. 여기는 오지라 신문이 배달이 안 돼요. 그래서 우편으로 와요. 오지라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집에 와 보니까 이 우편물이 흙 구구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어쩐 일인가 하고서 이렇게 봤더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손편지를 써놨어요. 죄송합니다.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횡단 가방에 이렇게 이제 흐트러진 거예요. 그래서 흙이 묻어서 그렇다고 죄송하다고 그 순간 그냥 가잖아. 저긴데 확 저기더라고요. 참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감동을 이렇게 받았죠. 우리 마을 집배원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감동을 한 건데 근데 아니 그렇게 넘어질 정도였다면 집배원도 혹시 다치신 거 아닐까? 이거 들으니까 왜 이렇게 가슴이 찡하죠? 그렇죠. 예. 예, 이 쓰러지면서 이 오토바이에 다리가 끼어가지고 아유. 통증도 느껴지고 뭐 이랬는데 이분 입장에서는요 다리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네. 배달할 우편물이 젖거나 흙이 묻을 거를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집배원 하신 분은 20여 년 정도 했다고 그러는데 프로입니다. 네. 오래 했다고 프로가 아니라요. 저렇게
자신이 다친 것보다도 자신이 배달해야 되는 우편물이 젖거나 이런 거를 우려해가지고 그거 챙기는 거에 우선하는 네. 직업정신이 투철한 프로인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 들으셨지만 이 뭐 우편물 훼손을 더 우선시했던 자기 몸보다 이런 강 집배원님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숨겨져 있던 다른 선행들까지 또 알려지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이제 이 주민들한테 화제가 됐겠죠. 예. 그러니까 마을 회관의 주민들이 모여서 아 맞아요. 그 저기 강집변이 옛날에 이런 것도 했어서 이런 것도 하면서 이제 선행이 하나둘씩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됐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늦은 밤 자전거를 끌고 집에 가던 주민이 농수로에 빠졌는데 지금 그림 나오는 것처럼 119 구조대를 불러서 노인을 태우고 가족들이 있는 집까지 안내해줬던 적도 네. 있었고요. 또 하나는 밭에서 일하다가 요즘 할머니들 그러니까 갑자기 쓰러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할머니를 구했던 일도 있었고 또 엔진에 과열돼서 이제 불이 났는데 그럼 일단 본인이 먼저잖아요. 본인이 살아야죠. 네. 근데 이 불붙은 오토바이에서 우편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빼냈던 사연까지 이제 선행이 지금 우리 흙 묻은 걸 닦아준 걸 넘어서서 메모를 넘어서서 여러 가지 선행을 했다는 그런 사연까지 알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집배원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남을 돕는데 아주 익숙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 주민들 어려움에 처했다고 돕는 게 사실 집배원의 본업은 아니니까 아니죠. 일단 빨리 배달을 해야 되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뭐 주민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개념이 머리에 박혀 있는 것 같고요.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이 마을, 영칠이 이 마을을 아마 담당한 게 4번 정도 되나 봐요. 네. 그러니까 상당 기간 동안을 그 마을과 그 마을의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그 마을 주민들하고 어떤 교감도 형성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편물을 배달하는 거 이외에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일, 뭐 이런 일이 있다면 거침없이 나선 걸로 보입니다. 네. 주민들의 뭐 칭찬이 참 많았는데도 강 집배원은 전처럼 주민들을 신경 써주지 못해서 오히려 제가 미안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거든요. 주민들에 대한 애정 가득 담긴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엔 일이 바쁘다 보니까 예전엔 편지 한 통 오면 이거 내용 좀 읽어봐줘 그러면 바빠도 일단 봐서 내용이라도 확인해서 아 이건 별거 아닙니다. 뭐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지금은 죄송한데 제가 바빠서 그러니까 마을 회관이나 옆집에 얘기하셔서 좀 읽어보시면 안 되겠냐고. 오히려 사정하고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마음은 좀 불편하죠. 저희한테는 그런 게 주민들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반갑게 인사해주고 또 고맙다고 말씀 한마디 해주고 그 정으로 힘든 거 버텨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집배원들은. 우리 강 집배원은 이 영칠이 마을 모든 어르신들의 아들과도 같았던 그런 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칠이 마을 주민들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면서요. 그럼요. 사실 이게 어쩌면 실수라고 탓을 할 수도 있는 일인데 그동안 이분의 행동 자체가 사실은 이게 따끔한 훈계가 아니라 이렇게 칭찬과 감사의 마음을 더 북돋았는데 결국은 이 마을 주민들이 감사패를 증정하기로 하고 감사패에 어떤 문구를 넣을까 하다가 잃어버린 30년 가사 아시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게 딱 떠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려운 환경에도 묵묵히 감사의 뜻을 담아드립니다라고 써서 드렸고요. 이 마을에서 무려 30여 명이 다 같이 참석을 해서 감사패 수여하는데 함께 박수를 보냈습니다. 예. 아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참 따뜻하구나. 이렇게 훈훈하게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